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1번 분들의 뒷얘기를 이성분들이 단톡방에서 하고 있길래 제가 좀 몰래 듣고 왔거든요. 요 내용 읽고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 전체적으로 카드 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약간 비유적인 건데 눈사람 안에 돌 들어있는 그런 느낌 아세요? 약간 단단한 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무해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발로 빡 찼는데 이제 발 부러지잖아요. 약간 그래서 뭐야? 엄청 단단하네? 약간 이러고 충격받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분위기 자리에 교환 카드 그리고 컵 기사 카드가 떠가지고 딱 1번 분들 처음 봤을 때 뭔가 친절하고 뭔가 유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펜타클이 2개가 떠있고 그래가지고 막 다혈질적이고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막 차분하게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좀 직장이나 지인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안정돼 있고 좀 똑똑하고 차분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심판 카드가 떠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칼 같은 면이 있어요. 단호해요. 그러니까 선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그 선을 넘으면은 나 사실 이거 좀 기분 나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뭔가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무례하게 선을 넘었던 상대방이 좀 당황하거나 약간 벙찌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바닥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너 잠깐 여기 앉아볼래? 나 할 말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되게 잘 해주고 잘 지냈던 사람, 웬만하면 화 안 냈던 사람이 잠깐 우리 얘기 좀 할래? 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약간 이러면 좀 심장이 좀 쿵 내려앉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은 단단한 바위가 들어있는 눈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괜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좀 피를 볼 수가 있다. 근데 1번 분들 최근 상황 보니까 컵퀸이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강단이 있는 분들이시긴 한데 최근에는 좀 기분이 좀 처지는 부분? 좀 우울하거나 좀 감상적이 되거나 등락이 조금 있으신 일이 있지 않나 약간 싶기도 해요. 아니면 좀 뭔가 내 감성을 좀 많이 썼나? 그러니까 예술적인 일, 창작하는 거, 사람 대하는 거 약간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하여간 최근에는 좀 심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우울하거나 조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좀 등락이 심하거나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여기 1번 분들 보시면은 기질이랑 매력 자리 둘 다 펜타클 카드가 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뭔가 현실적으로 약간 생각하는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핵심을 잘 꿰뚫어요. 가스라이팅도 잘 안 당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막 과정을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1번 분들한테 사이비가 와가지고 막 도를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다가와도 되게 그냥 단호하게 웃으면서 내쳐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랑은 별개로 길거리에서 사이비한테 말을 자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겉모습은 좀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보시면 투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잘 쓰는 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히어로펜트 카드랑 펜타클 카드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인색한 편은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고 상대방에게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잘 해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친한 사람들이면은 어느 정도 선을 살짝 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눈 감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는 자의 여유? 약간 성숙한 사람의 여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어려서 그렇지 뭐 제가 표현이 원래 좀 저를 나쁜 애는 아니지 뭐 약간 좋게 좋게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웬만하면은 크게 분란을 안 만들고 좀 농담을 받아서 넘기거나 부탁 들어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양보를 하고 근데 이제 계속 받아주다가 어느 날 조금 얘 좀 선 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약간 예고 안 하고 갑자기 좀 얘기를 하거나 뭔가 셔터를 닫아버리듯이 쿵 하고 약간 단절시키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번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해서 약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까지 간 경우인데 그 전에 약간 예고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 느낌? 1번 분들은 사람을 잘 봐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도 꽤 하신 편이지 않을까 싶고,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해가 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인지 딱 공정하게 바라보는 게 있고, 내 시간과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사업적인 거나 일적인 거에서 통용이 돼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해주는 것 같고 보는 거를 약간 감수하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를 보는 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의 잠재 가치를 약간 통찰하는 눈이 있어요. 촉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한테는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랑 좀 더 친하다고 해서 좀 더 봐주거나 편을 들어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잖아요. 얘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고 감정이 치우쳐지지 않는 분들이다. 회사에서도 물론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친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주거나 편애를 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내 편이나 나 자신한테 좀 더 엄격해지는 분이실 수 있겠다. 공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 좀 중재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리딩하는 좀 회사에서도 장급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리더 역할을 맡기면은 본인이 스트레스 받겠지만 막상 되게 잘 하셔가지고 후배도 좋아하고 상사도 좋아하고 회사도 좋아하는데 본인만 힘들어. 나머지는 다 행복한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좀 슬픈 그림이긴 한데, 펜타클이 이렇게 여러 개가 뜨신 분들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돈을 만드는 능력, 혹은 가치를 만드는 능력, 혹은 창조적인 일도 잘 하세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도 사내 정치라든가 막 무례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속에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제 1번 분들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은 조직 생활에서도 쭉쭉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다. 신뢰를 기본적으로 받는 분들이다. 적을 쉽게 만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여기 평판 잘해도 안 돼 퀸이 나와가지고 영향력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자기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평가가 좋다. 아랫사람도 그렇고 동기도 상사도 두루두루 조금 호감인 편이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본 1번 분들의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이성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성분들이 1번 분들이 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성분들이 바라본 1번 분들 자리에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대체적으로 되게 호감이에요. 친절하고 어른스럽다? 침착하다? 뭔가 나이스한 느낌?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상대방 말에 리액션을 잘해주거나 잘 웃어주시거나 뭔가 상대방에 맞게 대화 소재를 잘 이끌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리액션을 해주는 느낌? 이성의 범주로 두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포멀한 관계 있잖아요.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말도 잘 통하거든요. 이성으로 인식한 상대방한테는 갑자기 좀 허들이 높아지고 단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성분들이 본 1번 분들 매력 자리에 좀 저지먼트 카드, 그리고 능력 자리에는 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잖아요.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이성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를 상징하는 카드들이 좀 쭈루룩 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이성에 목매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집착하는 느낌이 살짝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놔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쿨한 느낌? 산뜻한 느낌? 약간 개인적인 느낌? 그러니까 누가 1번한테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면은 얄짤없이 약간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너무 무례하다. 약간 그래? 나 그럼 다른 사람 만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쉬울 게 없는 느낌이에요. 이성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는 느낌? 근데 원래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여유롭고 집착하지 않는 쪽에 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잘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잘해주지만 정작 마음 깊숙한 곳까지 허용할 때는 소수에게만 허용을 하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적을 느낌인데 그 중에서도 이성분들은 되게 손꼽혀요. 첫 대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리지만 뭔가 진짜 속에 있는 문은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약간 잠겨있는 느낌? 그래서 1번 분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도 1번이랑 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 약간 한번 말 걸어볼까? 약간 이렇게 해서 다가갔다가 뭔가 여기까지인가? 약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다음날 되니까 약간 멀어져 있고, 가까워진 것 같은데 또 멀어져 있고, 약간 요걸 반복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성분들이. 그래서 1번한테 호감 있는 이성분들은 1번이 나한테 좀 집착하거나 질투해줬으면 좋겠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번이 야 너는 나한테 진짜 소중해. 아니면은 너 어제 누구 만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질투하면 되게 짜릿하고 기분 좋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한테 인정받은 느낌? 이성분들이 1번한테 농담을 했을 때 1번 분이 막 웃거나 하면은 더 뿌듯해하고 좋아가지고 더 웃기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싶어 노력하게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1번 분들은 단계를 좀 적절히 밟아 나가면서 상대방과의 깊게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좀 충분히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소개팅처럼 대놓고 이성을 만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일단 빠르게 사귀어보고 그 이후에 맞춰보자. 그런 관계로 시작하면 그래도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났을 경우에는 1번 분들은 친구, 지인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성 친구로의 진도는 그렇게 빨리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안절부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가끔 1번 분들이 좀 무섭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뭔가 조폭마누라다 막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야, 잠깐 여기 앉아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1번 분들이 분위기나 주도권을 확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먼트 카드가 2개나 떴기 때문에 이성이든지 인간관계든지 간에 1번 분들의 결정이 관계를 좀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에요. 1번 분들이 말이나 행동이 관계에 있어서 좀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1번 분한테 이거저거 해주고 싶어진대요. 뭔가 사귀게 되면 약간 잡혀 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1번이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1번 분들의 상황이 컵퀸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거나 감정의 등락이 있는 일이 아닌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성분들이 최근에 한 뒷얘기 자리에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약간 1번 분들이 평소랑 다르게 조금 반응이 덜하다? 속을 좀 알 수가 없다? 혹은 잠수 탄다? 라고 느끼는 이성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는 뭔가 연락을 자주 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SNS라도 내가 느끼는 점이나 나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반응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내 일상에 열중하는 느낌이다. 바쁜가? 약간 이렇게 느끼는 이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1번 분들은 내가 힘들어도 막 기대고 얘기하고 고민 털어놓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나 혼자 먼저 해결하는 그런 타입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진짜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털어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1번 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이성분들이 좀 있는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성분들이 1번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냐 자리에 식스 오브 스톤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약간 너 나한테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1번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선택받고 싶어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1번 분들이 나한테 관심을 좀 먼저 줬으면 좋겠어. 1번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말을 걸었으면 좋겠어. 1번이 본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성이고 뭐고 좀 나만의 세계로 좀 빠져들거나 소식을 잘 안 전하는 뉘앙스도 느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번 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고 내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좀 계산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소가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성분들이 1번 분한테 좀 더 들이대고 좀 더 연락하고 노력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번한테 호감 있는 이성분들이 가끔은 1번이 먼저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1번이 먼저 나한테 뭔가 표현이나 관심이나 애정이나 질투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약간 요래가지고 혹시 1번 분들 주변에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원활한 이성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본인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치도록 하면요. 방해 자리에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떴거든요. 1번 분들이 약간 마음을 좀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나의 약한 모습이나 고민을
가볍게 털어놓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뭐 너 생각해서 연락했어 뭐 생각나서 연락했어 아니면은 너 진짜 이런 부분 대단하다 이런 부분 되게 멋있다 뭐 너무 예쁘다 이런 칭찬 혹은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약간 이런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이성분이 확신을 얻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이 본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몰두하는 경향이 있대요. 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벌려놓은 일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데 신경을 못 쓰고 힘들어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서 주변이랑 좀 단절이 되거나 관련 얘기를 딱히 안 하거나 연락이 좀 끊기거나 잠수 타거나 약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더 1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는 연습을 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너 생각나서 샀어. 약간 선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이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만 좀 슬쩍슬쩍 해줘도 상대방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 기억으로 좀 한 달, 1년을 산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자리에 엠페럴 카드가 떴거든요. 1번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조금 꺾는 거는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집이 센가? 내가 좀 그런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의심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게 양보한다라고 하죠. 뭔가 다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내 주도권을 잃는 게 사실 매를 꺾여나가는 일이거든요. 마음을 여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만 나다운 부분은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상대방이 한 8 정도 다가왔을 때 내가 한 2, 3 정도라도 먼저 다가와 준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뭔가 양보한다. 그 정도 비율이 딱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1번이 뭔가 쉽지 않다. 그리고 되게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거 조언 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이성분들이 2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뒷얘기를 하는지 제가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서 듣고 왔거든요. 그 내용을 미리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2번 분들 카드를 보고 딱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은 뭔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시선이 집중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로 따지면 약간 이런 강조선 들어가 있는 느낌? 형광펜으로 딱 이 2번 분들만 찍 그어놓은 느낌? 동성도 그렇지만 특히 이성분들이 2번 분한테 한번 빠지면은 큰일 나겠다. 약간 대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조금 매력 있는 느낌이에요. 막 우리가 중독성 있는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막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막 그러잖아요. 약간 2번 분들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마약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2번 분들을 못 잊는 이성분들이 몇 명 있어요. 보니까 2번 분들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성분들도 지금 많고요. 2번이랑 옛날에 사귀었거나 썸을 탔거나 뭔가 짝사랑을 했던 그러니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2번을 계속 기억을 하고 쉽게 잊지 않아요. 근황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분들이 매력이 있나? 뭔가 장난 아닌 매력이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리딩을 해보면은 우선 여기 보시면 이번 분들 최근 모습 자리에 소드 8번이 나와가지고 현재 상황이 막 이렇게 편안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랑 고민이 좀 많은 느낌이에요. 요 소드는 생각, 고민, 판단력, 머리로 하는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내 생각이 내가 묶여 있으니까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을 수 있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은 행동보다는 생각, 머리 에너지가 좀 더 강해요. 고립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막 나의 근황을 보여주거나 밝은 모습으로 막 SNS로 활발하게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질 자리에 완드 10번 카드가 있잖아요. 원래 이번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꿈이 있고 좀 야망이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전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나이 들어도 막 안주하지 않아요. 편하게 살지 않고 완드시 정도 앞길을 개척하고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멋있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일도 잘하고 판단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직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직장에서 평판이 좋을 상이거든요. 약간 워커홀릭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이고 그리고 여기 평판 자리 보시면은 컵 9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좀 즐거운
즐겁게 사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넌 이거 해야 돼. 너 나 이 정도 먹었으니까 결혼해야지. 아니, 공무원 안정적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강요하는 통념적인 거에 끌려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이 나인 오브 컵스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지, 내가 즐거운지, 열정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행보 같은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평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삘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성적인데 동시에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막 회사 그만두거나, 막 갑자기 새로운 거 시작하거나, 막 배운다고 막 학원을 끊거나, 갑자기 막 카페 차리거나, 약간 그런 행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드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완드랑 컵이 있죠. 그리고 근데 없는 게 아니라 펜타클이 없어요. 내가 뿌리박고 서 있는 안정적인 땅의 요소인 펜타클이 없다는 게 이동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2번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조금 직업을 좀 여러 번 바꿀 수도 있는 분이고, 여러 번 이직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기적으로 삶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난 고이고 싶은데요. 고인물 편하잖아요. 약간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2번 분들은 비유하자면은 고인물보다는 폭포에 가까워요. 순간순간의 삶의 순간에 임팩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밀어붙이는 게 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책임질 만한 가정이 생기고 하더라도 자아 실현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해도 언젠가는 이루거든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학원 가고 사업 시작하고 이럴 수도 있고, 기본 기질이 완전 10번이기 때문에 2번 분들이 아니요, 저는 생각보다 농땡이 잘 피거든요, 저 게으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리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2번 분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2번 분들 스스로는 조금 박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기준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열중하다 보면은 번아웃이나 약간 과로로 건강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 몸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고, 여기까지 제가 본 2번 분들의 특징인데, 다음으로 이성분들이 2번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뒷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성분들이 본 2번 분의 이미지 자리에 더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봤을 때 일반적인 이성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기대하는 여성스러운 여자, 남성스러운 남자, 거기서 좀 벗어나시는 분들이거든요. 뭔가 4차원? 엉뚱한 느낌도 좀 있고, 생각이나 발상 이런 게 평범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도 좀 많으실 수 있고, 판단력이나 기획력이 그러면서도 날카로워요. 보통 생각이 많으면 행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행동력이 왕성하면은 냉철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하는 거나. 근데 이번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행동력이랑 머리 양쪽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내가 작정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이번 분들은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은 적당히 많이 벌면 좋지만, 적당히 벌면은 그 이후부터는 나의 행복지수 높이는데,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어떠한 한 행동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재미없어도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분들은 그 반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재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면은 자꾸 다른 걸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생길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취향인 이성들은 2번 분한테 완전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져도 있기가 힘들죠. 2번 분들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성을 꼬시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두 명씩 2번 분들이 취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꽂혀요, 확.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호감 정도가 아니라 확 끌려드는 정도로 2번 분들이 취향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은 연애 경험 자체가 많지는 않더라도 뭔가 드라마 같은, 소설 같은 사랑이나 그런 순간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한 번 연애를 했는데 강렬하게 약간 연애하고 사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러한 사랑을 겪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이번 분들의 매력을 보면요, 퀸 오브 펜타클이랑 능력 자리 보면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성분들이 봤을 때 2번 분들은 뭔가 평생 꿈을 꾸고 사는 사람, 평생 꿈이나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의 시선이 이성분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내 목표나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성분들한테 특이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 시종 카드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2번 분들이 깊이가 되게 깊어요. 그러면서도 이성분들이 봤을 때 2번 분들이 뭔가 가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냥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기댈 수 있어.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다고 보여진대요. 2번 분들이. 그래서 든든하고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2번 분들은 일반적인 가정주부로 남을 타입은 아니에요. 나중에 사업하시면 잘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재테크도 잘할 수 있고 일을 벌리는 데도 소질이 있고 2번 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자체가 잘 꾸려나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재테크든 뭐든 간에 마음 먹으면 잘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좀 그냥 단순한 연애 대상으로 그치는 건 좀 아깝고 2번 분한테 호감 있는 이성분들은 결혼 얘기를 좀 일찍 꺼내거나 일찍 진행시키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다 느껴지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자꾸 이성분들이 2번에 떠올리는 카드들이 많이 떠요. 그러니까 미련, 후회, 그리움, 추억, 약간 아여간 약간 좀 그런 에너지가 강해서 카드에 굉장히 3장 이상 잡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뒷얘기 자리에 식스 오브 컵스, 그리고 최근 뒷얘기 자리에 데스 카드. 어떤 느낌이냐면은 2번 어떻게 살까? 근황이 궁금하다. 2번 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잘 되고 있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때 2번이랑 내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네. 약간 이런 후회, 아쉬워하는 느낌도 있고요. 과거에 2번한테 호감 가졌던 사람들이 잘 못 잊고 자꾸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 사람이래요. 미련일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세면 카드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 하냐면은 내가 연락해볼까? 혹시 지금 혼자가 아닐까? 2번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헛된 기대를 품는 이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봐도 되지 않나? 또 하나는 좀 불순한 생각인데요. 2번을 조금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인연이 안 된다는 건 어쨌든 둘이 잘 안 맞았다라는 거니까 짝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운명이 아니니까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못 만난 건데 그럼 이제 성숙하게 뭐 그래 그래도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고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애증의 느낌이 있어요. 2번이 날 못 잊었으면 좋겠어. 2번이 날 생각했으면 좋겠어. 2번이 후회했으면 좋겠어. 야 가끔은 2번이 못된 애였어. 이기적인 애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에 안 맞게 원망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2번 분을 막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찐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2번 분들이 되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라도 과거의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카드에 강하게 잡힐 정도면은 분명히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성분들이 2번 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자리에도 데빌 카드가 떠가지고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네가 생각나. 너랑 잘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람이 있었지. 시간 지나도 너 같은 사람이 안 나오더라. 꿈에서도 너 나오더라. 근데 넌 딱히 소식도 안 들리고 연락도 안 되고 뭔가 보고 싶어. 다시 만나면 좀 잘 될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성들이 약간 한이 있나? 약간 마음의 소리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2번 분들이 투 오브 썬더 카드가 2장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딱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 딱 잘라버리는 면이 있어요. 맺고 끄는 게 굉장히 강하고 바깥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강점인데 그와 동시에 방해 자리에도 똑같이 떴기 때문에 이런 독단적임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가끔 방해가 된다. 왜냐면은 연인 관계는 서로 맞춰나가는 거고 한쪽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분들이 만약 연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마음을 열고 유해지는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여기 얘네 둘 다 눈을 감고 있잖아요. 주변 상황이나 의견 나 신경 잘 안 쓴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바빠지면 연락도 뜸해지고 이런 부분이 연애에도 그렇고 좀 인간관계에도 막 엄청 크게 도움이 되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 내가 솔로야 라고 하면은 SNS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상대방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그게 성향상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SNS라도 해서 이번 분들이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상황을 주변에 알려야지 뭔가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분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단정 짓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이 좀 당황을 한대요. 실제로 이번 분들이 판단력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일적인 부분에선 좋지만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커뮤니케이션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 칼같이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연애 관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상대방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분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솔로야. 근데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주변에 연락도 많이 하고 소개도 많이 시켜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SNS라도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시면은 하베스트 오브 썬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주관이 강하고 논리적이고 마음만 먹으면 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의 소드 카드라서 능력이 기본적으로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뛰어난 매력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갈고 닦으면은 특히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잘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요. 너 주장이 너무 세. 아니면 너 너무 냉정해. 너 너무 고집이 세. 너 너무 단호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본인 입맛대로 이번 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번 분들이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한가? 내가 너무 조금 고집이 센가? 내가 너무 내 멋대로인가? 약간 근데 그런 부분은 이번 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력을 믿되 연인 관계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원활하고 부드럽게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충분히 들어주는 뭔가 배려 그리고 적극성,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뭔가 이번 분들이 먼저 선물을 사주거나 너 생각해서 샀어 아니면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달달하고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는 그런 부분이 살짝 보완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인간관계나 연인관계가 보다 더 수월하게 잘 풀려나가고 이번 분들의 평판이 좋아진다. 이번 분들의 적이 조금 사라진다. 약간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3번 분들에 대해서 이성들이 어떤 뒷얘기를 하는지 제가 단톡방에서 몰래 듣고 온 이 내용 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본 기본적인 3번 분들의 기질, 매력 보면은 아이를 상징하는 카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컵 6번 카드도 그렇고 시종 컵도 그렇고 더 풀 카드도 그렇고 아이 같다라는 느낌? 뭔가 순수하다. 밝은 에너지, 약간 고루한 카드들이 많이 떠가지고 개인적으로 3번 분들이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안이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밝은 에너지? 3번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이러면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좀 즐거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잘 안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철이 든다는 거는 이 세상의 어떤 조금 부조리나 통념적인 것에 나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인간 솔직히 다 똑같이 살지. 뭐 삶 뭐 별거 있어.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흥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를 비유를 해보자면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의 내용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내가 개똥벌레였구나. 약간 그러한 노래인데 약간 그런 게 좀 철이 든 사례로 볼 수 있잖아요. 어리고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20대까지도 나는 특별해. 약간 자의식이 높잖아요. 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난 평범하구나.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닫는 과정도 뭔가 철이 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평생 철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처럼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낭만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 주관은 강하면서도 유연한 느낌이에요. 정의 카드 나왔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도 강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사람들 좀 잘 도와주는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3번 분들한테 한순간에 내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기조 자체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3번 분들이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고 서로의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3번 분들은 나이 들수록 겸손하고 예의가 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나는 항상 배워야 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유념을 해요. 나중에 개구리가 되더라도 올챙이였던 시절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존댓말도 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린 사람한테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가 유연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 3번 분들은 나이 먹어도 나쁜 의미의 꼰대가 될 일은 좀 드물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쉽게 사람이 낡지 않는다. 그러니까 늙는 것도 아니고 낡지 않는다. 내가 꼰대가 되거나 이 세상에 순응하거나 내가 하는 거를 포기하고 나의 의무만 찾는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일 자체에서도 즐거움을 찾으시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3번 분이랑 연애하면은 좀 즐거울 수 있거든요. 결혼 상대로도 이상적이에요.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2인 삼각이고 조별과제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조별과제. 현실적인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 3번 분들이랑 결혼이라는 조별과제를 하면은 힘들기보다는 결혼 생활이 즐거울 것 같다라고 이성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야지, 약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뭔가 삶을 조금 즐겁고 보람 있게 살고 싶어하는 조금 건강한 마인드, 그리고 뭔가 유머러스함, 약간 그런 게 조금 옆 사람한테도 좀 옮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은 발상이 뭔가 신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고 생각이 고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큰 장점으로 보이고, 특히 이성분들의 경우에는 3번 분들 보고 내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3번 분들은 좀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뭐 사람이 만만해, 평범해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각자 미성숙한 만큼 가지고 있는 모서리 같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3번 분들은 내 모서리를 둥글게 잘 깎아나가는 사람이다. 사람이 성숙해진다. 그러면서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동시에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화풍은 어린아이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화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어떤 경제에 이르렀고 성숙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오는 둥글둥글함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성분들이 3번 분들이랑 연애도 괜찮지만 결혼까지 가고 싶어하는 비중도 높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본 3번 분들의 좀 특징인 것 같고, 다음으로 이성분들이 3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톡방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성분들이 바라보는 3번 분들의 이미지로 더 풀카드가 나왔거든요. 귀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3번 분들이 연상이어도 뭔가 연상의 귀여움이 이런 게 있어. 뭔가 엉뚱하다라는 느낌도 좀 받는 것 같고, 3번 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사고방식, 표현방식,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톡톡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3번 분들이 마냥 어린아이 같이 철이 없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알맹이는 스마트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에요. 3번 분들이랑 좀 더 친해질수록 많이 대화도 나눠보고 3번 분들의 성과도 보고 3번 분들의 뭔가 통찰력 이런 걸 보고 되게 깊이가 있네 의외로 자기 일도 잘하고 똑똑하면서도 통찰력도 있네 약간 그러면서 점점 3번 분한테 좀 진지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첫인상도 괜찮아요. 호감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소개팅 같은 입만추에도 좀 강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첫 만남부터 되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되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휘어잡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더 잘 알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인기가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뭔가 같이 있으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느낌을 받는 이성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성분들이 본 3번 분들의 능력 자리에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감수성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도 뛰어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잘 파악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거나 독려하는 뭔가 강사, 선생님, 코치 이런 것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잘 지키고 이성들이 3번 분이랑 같이 있으면은 되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3번 분들은 예술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라도 창작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내면을 발산하는 작업들, SNS, 카페를 해도 뭔가 뭐 갬성 카페,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의 일이나 취미나 이런 부분을 녹이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 이성들의 뒷얘기 자리 보면 둘 다 소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약간 3번 분들이 첫 진입 장벽은 낮은데 깊은 단계로 가면 약간 철벽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최근 뒷얘기 자리에 퀸 오브 소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이 최근에 점점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나의 레벨? 사람의 레벨?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3번 분들의 최근 모습 자리에도 보시면 완드 4번이 떴기 때문에 내가 안정되고 있다. 점점 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이 확고해지고 있다. 안정을 찾고 있다. 내가 해온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좀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과에 대해서 축하받는 모습도 있거든요. 승진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라든지 합격이라든지 뭐 상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게 조금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점점 3번 분들의 급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에게 호감을 가진 이성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3번 분들을 보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지금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돈 많이 벌 것 같고 좋은 데 살 것 같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와 함께 살 것 같아. 쟤는 뭔가 좋은 소식 들려올 것 같아. 이런 이성들의 눈에는 3번 분들 자체가 뭔가 분위기가 금수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딱 봤을 때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재능도 있고 성격도 괜찮고 잘 사는 것 같은, 약간 부족한 거 없는 느낌? 약간 그런 거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퀸 오브 소드는 그리고 나에게 밀려오는 어떤 대시나 제한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승낙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곁에 둘 사람이나 사귈 사람을 좀 선별해서 고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철벽이 있을 수 있고, 아마 3번 분들 주변의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로 바뀔 거예요. 점점 무조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확실히 질이 높은 사람들을 그리고 나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사람 으로 약간 인간관계의 효율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성분들이 3번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자리에 더 스타 카드가 나왔거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별과 같은, 이상형과 같은 뭔가 존재야. 넌 반짝거리고 멋져, 아름다워. 너는 내 손이 닿지 않아. 막 약간 그런 뉘앙스의 이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헤어졌거나 너랑 연락이 뜸해져도 너를 잊을 수는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랑 잘 되고 싶고 너는 내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짝사랑하는 사람도 좀 있었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원활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조언을 읽어보고 리딩을 마치도록 하면요. 방해 자리에 히어로 펜츠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조언 자리에는 플라워 오브 완즈 카드. 3번 분들은 나 자신을 바깥에 조금 열정대로 표현하고 내 사회 활동이나 뭐든지 나의 활동을 넓혀갈수록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노출시키고 자유롭게 틀에 갇히지 않고 활동할수록 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능력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3번 분들의 능력과 매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수록,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한다던가 멘토링을 한다던가 뭐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사람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도와준다던가 이런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수록 3번 분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편이 되게 많이 생기고 반대로 적은 줄어든다. 반대로 내가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갇혀가지고 눈치를 보거나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루하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변에 맞추고 안정을 추구할수록 매력이 깎이는 느낌이 있고요. 내 행동 반경을 넓히고 나를 좀 더 표현하고 자유롭게 행동할수록, 얽매이지 않을수록 매력이 수직 상승한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3번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 되게 잘 될 것 같아. 희망
찬 느낌이 있어. 보통 사람들은 약간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면 정 맞는다고 하죠. 주변에서 3번 분들을 자꾸 막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3번 분들 안에는 영원히 늙지 않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너 이제 철 들어야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너 언제까지 너 마음대로 다 하고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가 없고 3번 분들은 본인의 기조를 확실하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동시에 나의 영향력을 넓혀가라.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워보고 끊임없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도전을 할수록 3번 분들의 매력이 높아지고 특히나 일반적인 직업적인 나의 권위, 능력 이런 부분까지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이러한 나의 사회적인 능력까지 수직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언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이성분들이 4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뒷얘기를 하는지 제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서 듣고 왔거든요. 한번 내용 보고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본 4번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특이한 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양이랑 음이 함께 공존하는 배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완드 6번, 그리고 완드 에이스, 러버스, 그리고 매지션 이렇게 바깥으로 내가 펼쳐지는 양의 기운의 카드들이 있고 동시에 음의 기운의 여사제 카드가 2개, 그리고 소드 4번, 그리고 컵 4번, 헐밋 카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안으로 숨어드는 음의 카드가 양과 음이 딱 명백하게 대비가 되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은 기운, 나의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기운이 양의 기운이면은 내가 내 안으로 수렴하는 기운, 내가 먼저 틀어박혀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내고 집중하고 주변이랑 뭔가 얘기하고 나누기보다는 잠수를 타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성장하는 그런 수렴의 기운, 음의 기운. 그러니까 나를 보여줘야 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양과 내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음의 기운이 함께 양립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4번 분들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면의 힘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나의 생각의 힘이라던가 판단력 하나를 끈질기게 파는 전문성, 생각의 힘이 강해요. 내가 뭔가 혼자 골똘하게 고민하는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뭔가 그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승부욕이 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이 두 기질이 결합이 돼서 4번 분들은 본인은 싫지만 눈에 띄고 드러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거랑 별개로 4번 분들이 결과가 좋아요. 약간 탄력을 받고 성과가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4번 분들의 파워는 근원은 내면에 있거든요. 4번 분들은 자기 세상이 강해요. 영혼의 형태가 확실해요. 그리고 개성이 있다. 그렇다고 막 나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타고난 기질은 양이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이든 동아리든 혹은 가족들이나 친척들 모임이라고 해도 내가 주목받거나 내가 만든 결과물이 주목받거나 내가 하는 행동이 주목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구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도화살이나 화개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갈색 말들 사이에 있는 백마 같은 느낌 아니면은 펭귄들 사이에 있는 보라색 펭귄 닭들 사이에 있는 꿩 약간 그런 느낌으로 4번 분들이 하는 일이나 직장, 직업, 취미 이런 것들이 특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분이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는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자기 PR의 시대 요런 SNS를 당연하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나 이런 개성이나 컨텐츠가 돈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 되는 시대. 그래서 사법분들한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니면은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뭐 브런치 이런 거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항상 카드 리딩 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껴있어요. 그러니까 SNS를 하면은 내가 망신살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세상에 드러낼수록 좋은 영향을 받는 분이 있는데 이게 4번 분이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출세에 나를 노출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유튜버들처럼 연예인하고 막 활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인플루언스는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혹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내 말이나 글, 결과물로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향은 쌍방통행이라 반대로 내가 주변으로부터 영향도 잘 받아요. 그래서 살면서 좀 골치 아픈 일이나 좀 이유 없이 질투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받으셨을 수 있어요. 약간 그 물에 끊임없이 돌이 던져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물에 파장이 계속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관종 아니에요. 저는 관심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부러 나 자신을 안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해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눈에 띄어요. 사람이 화려하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둥글둥글하거나 친숙하거나 두루두루 호감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그런데 뭔가 빠와 까가 동시에 형성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더라도 뭔가 억지로 좀 끄집어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팀장 하기 싫어요. 전 담당자 하기 싫어요. 전 튀기 싫어요. 라고 해도 정신 차려보면은 누군가의 앞에 서 있고 누군가를 이끌고 있고 뭐 내가 담당자가 돼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억지로 누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바깥에 발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실 좋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적을 줄여나가는 방식, 적을 줄이고 내 편을 압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방식이 좀 어떨까? 사범분들 현재 모습 보니까 완드 에이스가 떠가지고 사범분들이 뭔가 지금 새롭게 뭔가 하고 있거나 도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행동 위주로 지금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죠. 9 to 6처럼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또 최근 이성들의 뒷얘기 자리에 보면 또 에이드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가지고 사원분들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나 싶거든요. 뭔가 딥하게 열중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서 사원분들의 매력은 굉장히 똑똑해요. 여사제 카드가 나왔죠. 통찰력이 좋아요. 여사제 자체가 탈인간급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핵심을 잘 꿰뚫어요. 그래서 사람들 고민 상담해줄 때 너 되게 잘해준다. 넌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것 같아. 내가 그전까지 이런 거는 생각 못 했는데 너랑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깨닫게 됐어. 약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약간 여사제는 평생 공부하는 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뭔가 뒤처지거나 고루해지거나 이러지 않고 점점 숙성되고 멋있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법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울 점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전문가적인 지식도 좀 풍부해가지고 만약 인플루언서를 한다라고 하면 나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거를 해도 잘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누군가를 좀 상담해주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좀 통찰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쪽에 종사하시면은 되게 잘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사법분들은 주기적으로 잠수 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MBTI에서 E보다는 I 쪽에 좀 더 가까우신 분들, 이쪽 점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느낌? 그렇다고 막 I에 완전 몰빵했어.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사법분들의 진가는 내면 탐색에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걸 앞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잘 가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고심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은둔한다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철벽을 치고 연락 안 하고 잠수 타고 막 자기 할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커다란 변화나 성과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래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지금까지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뭐 이거 한다고 하네. 갑자기 이렇게 변했네 얘가. 갑자기 이런 자격증을 땄다고 하네. 뭐 이런 거 시작했대. 뭐 갑자기 승진했대. 막 약간 취직했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법분들은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콘텐츠인 사람이에요. 나를 바깥으로 드러낼수록 빛을 보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워너비의 느낌으로 신뢰를 할 수 있고 사법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질투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범분들의 매력 자리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범분들의 능력 자리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봐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판 자리에 소드 4번이 나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잠수 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고집이 있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사모분들이 하나를 팔려고 하면 되게 좀 딥하게 팔 수 있어요. 어정쩡하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걸치고 여러 군데 막 문어발처럼 발걸치고 약간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타협도 별로 안 하시고 기준이 높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들이랑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이 근데 나중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기업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성공보다는 본인의 독자 노선을 타서 좀 특별한 노선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루언서나 자영업 본인의 뭐 어떤 좀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스타 강사라든지 뭔가 고점을 찍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재테크 뭐 땅 부자 약간 이런 부자가 아니라 약간 나의 색깔이 강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4번분들을 본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봤고 이제부터는 이성분들이 보는 4번분들의 이미지랑 뒷얘기를 한번 단톡방에서 몰래 듣고 올게요. 약간 여기 이성분들이 본 4번분들 이미지 자리에 여기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여자가 나한테 시선을 주지 않아서 좀 애절하게 뒤에서 바라만 보는 남자 그림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4번분들한테 관심 가졌던 이성분들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짝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4번분들이 자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저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너 몰랐어? 그 사람들이 너 좋아했어. 너 호감 있어 했어. 이런 얘기를 좀 뒤늦게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4번분들이 약간 뭔가 금방 질리거나 약간 권태가 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시작도 많이 잘 하는데 또 금방 질리면 바로 손에서 놓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손에서 놓는 관심을 딱 끊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성분들이 특히 4번분들을 짝사랑하는 이성분들이 되게 좀 애타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왜 4번분들을 좋아하게 되는지 이성분들이 본 매력이랑 능력을 보면요. 4번분들은 뭔가 가진 게 많아 보인대요. 삶에 대한 경험도 많아 보이지만 이 카드가 되게 부유하고 여유로운 가족의 카드잖아요. 환경도 유복해 보이고 이게 유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거든요. 대가족이잖아요. 이성들이 봤을 때 4번분들은 내가 타고난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이런 거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해가면서 얻은 것들이지만 태생적으로 가진 나의 재능, 달란트 이런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솜씨, 예술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재능들이 이성들의 눈에 좀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4번분들이 비록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재능 크게 된다. 그런 느낌도 좀 주고 환경 자체를 좀 잘 타고났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유전자가 좋다? 약간 이런 느낌? 4번분들이 이성분들의 얘기할 때 수다스러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할지 몰라도 내가 먼저 1대1로 뭔가 살갑게 말을 걸거나 뭔가 리액션이 엄청 좋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필요한 말을 딱딱 하는 느낌인데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약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좀 꽂히고 무게감이 있고 뭔가 재밌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센스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4번분들은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뭔가 여유로워 보여. 그리고 지금만 없을 뿐이지 나중에는 몇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이성분들의 뒷얘기 잘 보면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4번분들이 되게 눈에 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애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자기 캐릭터도 확실하고 되게 매력 있는 타입이야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4번 앞에 있으면 내가 뭔가 주눅드는 부분도 좀 있긴 있어. 내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떨어지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4번한테 좀 더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작게 느껴진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이성분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을 느끼고 홀리는 이성들 그리고 약간 반감을 가지고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이성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질투 아니면 애증 약간 이런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최근에 4번분들에 대해서 이성분들이 어떤 뒷얘기하는지 뽑아봤는데 펜타클 8번 방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혹시 4번분들이 최근에 뭐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성분들이 4번분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4번 요즘 뭐 해? 뭐 열심히 하나 봐. 뭐 잘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소식 별로 없네? 뭔 일 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성분들이 4번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자리에 하이 프리스티지 카드가 있거든요. 여사제 똑같은 여사제 카드인데 철벽이 좀 강한 카드이긴 해요. 연애 쪽으로는. 그리고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을 뜻할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100%는 아닐 수 있지만 4번분들 중에 연애 경험이 막 엄청 많지는 않거나 혹은 못쏠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추정을 해보는데요. 만약 연애를 많이 해봤어도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사랑에 있어서 낭만적인 느낌?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느낌도 좀 있을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은근히 유교걸, 유교보이 약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성분들이 4번분한테 너의 철벽을 좀만 내려주겠니?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이성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너 멋있는 거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너가 좀 더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먼저 말을 좀 걸어주면은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가끔 벽이 느껴져 라고 얘기하는 이성이 있고 뭔가 4번에 이미 애인 있겠지? 나한테 별로 관심 없겠지? 하고 좀 시무룩하게 되는 그런 이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번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고 나의 매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해랑 조언 카드 읽고 리딩을 마치도록 하면요. 방해 자리 루치오브 완즈 카드 그리고 조언 자리는 5 오브 스톤 카드가 떴거든요. 4번분들은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대요. 주변에 4번분들이 좋아해서 표현을 하는데 4번분들이 눈치를 잘 못 챌 수가 있대요. 잘 몰라줄 수 있대요. 상대방이 이것저것 호감 표시를 하고 플러팅을 하는데 4번분들이 에이 설마 너 확실해지면 뭐 알 수 있겠지. 약간 도끼병을 조금 경계하는 신중하고 뭔가 미처 관심이 없어서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뿐이겠지. 다른 사람들 다 이러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4번분들한테 호의를 보이거나 했을 때 평소에는 그냥 뭐 쟤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하면서 넘겼던 부분을 혹시 나한테 호감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끼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4번분들은 좀 그런 걸 가지셔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방면으로 좀 무딘 부분이 있어요. 연애적으로 눈치가 약간 은근히 무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끼병을 가지셔도 좋은 부분이 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미 4번분들한테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나 조금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4번분들의 진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4번분한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의 능력을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오래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4번분들의 뭔가 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다 이런 데서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근데 4번분들은 약간 좀 칼로 선을 긋는 느낌도 있어요. 직장은 일만 하는 곳이지 뭐. 좀 애초에 선을 긋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연애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면은 좀 더 주변에 시선을 둘러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